네, 안녕하세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오늘부터 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내일 후보 등록을 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 목요일이죠. 5월 19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는데요. 저희가 서울시의원 후보님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선거구 시흥 1, 2, 3, 4, 5동에 좀 출마하신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후보님을 좀 모시고 할 건데요. 지금 이 선거구는 딱 두 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후보님 그리고 조윤영 국민의힘의 조윤영 후보님이 지금 등록 아마 할 것 같고요. 지금 무소속으로 누가 등록할 건지는 아직은 레이더망이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명의 대결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오늘 우리 최기찬 후보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최기찬 후보님은 항상 활기찬 이렇게 인사하셔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네, 보는 사람들도 항상 이렇게 기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주민 여러분에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1동, 2동, 3동, 4동, 5동의 서울시의원 후보이자 현 서울시의원 최기찬입니다. 주민 여러분,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서울시의원 재선에 도전합니다. 경전철 연장, 종합병원 유치, 교육위원장 선출 등 실력으로 검증된 지난 4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흥의 수건사업을 완성시킬 다음 4년 바라봅니다. 누구와요? 우리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과 함께 꿈을 꾸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완성의 단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활기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준비된 멘트 네,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재선이죠. 네, 4년. 맞습니다. 네, 교육위원장을 좀 활동하셨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좀 할 건데 일단은 뭐 본격적으로 인터뷰 드리기 전에 지금 사실 그 뭐 간행적으로 4년 했으니까 한 번 더 해야지. 이런 건 아닐까 아닙니까? 그죠? 이게 출마의 의지가 있을 것이고 출마의 변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네. 마음으로 도전장을 내밀은 것인지. 우선적으로요, 주민 여러분, 무엇을 하겠다는 것보다 어떤 일을 할 거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의 어떤 자리라든지 이런 것은 한정이 돼 있고 무한하지 않고 유한합니다. 그런 짧은 기간 속에 주민이 주신 신성한 의무와 또 권리, 그거를 실현시키는 공복으로서의 역할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주민 여러분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정확히 읽어야 되고요. 또 주민들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공복으로서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지와 뜻이 없다고 한다면 공복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주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임기 시작과 동시에 11,799명의 서명을 받아 경전철 우선순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을 통하여 종합병원 유치를 이끌어냈고요. 유례 없는 초선 교육위원장이 선출되어 4년간 700억 원이 넘는 예산 확보와 21년에만 해도 88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획득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낙후된 부분들의 교육 환경과 또 우리 서울시 시설 환경을 개선하는 데 조금은 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순간들을 뒤돌아봤을 때 정말 숨 쉴 틈 없이 뛰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실력으로 검증된 4년이자 주민과 약속을 지키기에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새로운 4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특히 시흥동의 도약을 완성시킬 4년 말입니다. 우리의 고장 시흥 더 살기 좋아질 것입니다. 더 발전할 것입니다. 더 빛날 것입니다. 시흥의 시의원으로서 제가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내보이고 싶은 것, 언제나 오직 주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민에 의거해서 주민의 뜻에 부합하는 여러분의 공복이자 뚝심 있는 일꾼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진짜 정제되어 있는 정제되어 있는 실마의 변이었습니다. 예. 이게 성관이 한번 저희가 정보를 한번 접했는데 저 명함 하나만 줘보시겠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네. 명함을 준비했죠. 이 명함도 이렇게 아주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지금 출퇴근하시는 분이라 거리에서 많이 했는데 일단 성관이 등록했을 때 58년생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58년 개띠 그죠? 예, 맞습니다. 맞죠? 네, 64세입니다. 벌써 58년 개띠가 64세고요. 학력은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마케팅 전공 경영학 석사로 이제 신고가 됐고요. 그리고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역경제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양력은 2개밖에 신고 못합니다. 성관위에는 이렇게 2개가 신고가 되어 있고요. 정과는 없습니다. 또 좀 추가할 걸 물어볼까 하다가 이 명함을 좀 물어본 게 명함 뒤에도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이게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네. 부의장 그리고 네. 전 경부선 철도 지하와 7개 지자체 통합 추진위 위원장 네. 그리고 전 서울 탑동초등학교 총동문회 2대 4대 회장으로 네. 이렇게 명함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경부선 철도 지하와 7개 지자체 이게 아마 차정수 청장 시기에 아마 7개 지자체가 아마 활동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지금 되나요? 예, 이건 뭐 저는 지금 2012년, 14년에 걸쳐서 경부선 철도 지하와 32.8km 서울시 용산서부터 군포시 당정까지 지하를 통해서 새로운 경제적 동력과 새로운 환경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서울과 수도권의 핵심 축으로서 경부선 철도를 지하하자고 목소리를 외쳤는데요. 2012년, 2014년도 그 즈음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도심 재생, 유지 땅은 이제 더 이상 개발하지 말고 후손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지금 우리 당대에 개발됐던 도심을 통과하는 철도라든지 이게 효용성과 이런 것이 좀 안 맞는 것들을 도심 지하로 집어넣고 지상을 활용하자는 운동이 한참 전개되고 있었죠. 저희도 또한 그런 차원에서 정말 서울시라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편리한 교통망을 확충해야 되고 그리고 동서교통의 분단으로 인해서 경제적 분단 또는 소음, 분진, 전자파 그리고 근접 피해권에 있는 주민들이 약 한 77만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광역적인 피해권에 있는 분이 한 270만 그때 당시에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경부선 철도 지하를 하자 하고 목놓아 외치면서 7개 지자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103만 명의 서명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각 그때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두각을 나타나게 된 거죠. 철도랑 되게 연결 많이 교육위원장이신데 근데 사실 이런 것도 그렇고 지금 지금 남곡선 초기 사실 취임하자마자 그때 아마 남곡선으로 추진했던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지난 4년의 의정 활동을 좀 간단하게 좀 평가한다면 좀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거 너무 무리스럽다. 우리 예능이 아니니까. 우리 지역의 발전은 저는 두 가지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이고요. 하나는 교통 인프라의 획기적 개선입니다. 이 두 가지의 지금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지역적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교육은 교육 때문에 이사가는 금천구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대다수의 젊은 주민들이 머무르면서 교육 때문에 나는 금천구에 있어 교육만 하나만은 확실해 이렇게 주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대폭적으로 개선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교통인데요. 교통 인프라 개선은 우리가 시흥에서 시청까지 출퇴근하시는 분을 시간을 비교해 보면요, 저희가 가장 25개국 중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최대한 30분대
이렇게 단축시켜 드리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요. 그리고 동서망의 교통을 확충해서 남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금천구의 교통의 그 인프라를 다각화, 다변화, 그리고 획기적인 주민이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의 합리화를 통해서 새로운 그 교통 환경을 만드는 것이 두 가지, 교육과 교통 인프라 개선 두 가지가 우리 금천구의 발전하는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금천구가 그러니까 동서간 같은 경우는 사실 서쪽이 이제 금천구청이 있고 동쪽은 이렇게 상계식도로나 이게 시흥동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남북은 참 우리가 시흥대로도 있고 네, 그래서 철도도 있고 나라만 있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좀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자연스럽게 얘기 나갔는데 현재 금천구는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아까 교육과 교통의 중심이 좀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좀 어떻게 이 금천구를 이제 물론 지역구를 포함해서 그래서 어떻게 이거 발전시키고 어떤 방향으로 끌어야 될까? 이런 좀 고민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독산권은 그래도 덜합니다. 근데 이제 시흥권이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흥권의 발전이 바로 금천의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교통의 흐름은 남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호선도 남북이고 50m 도로 남북, 그다음에 20m 도로도 남북, 그다음에 신안산선이라는 새로운 10호선도 남북으로 이루어져 있는 전형적인 흘러가는 교통망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금천구 주민들의 혜택이 되는 이 동서의 교통망 확충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동쪽의 저밀도 주거지역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산기슭의 그 주민들이 서쪽인 금천구청역, 독산역, 가산디지털역까지 올라면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개선하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바라보았고요. 그래서 이걸 금천구 시흥 쪽에 획기적인 교통망 확충을 하는데 의지를 이제 경전철이라는 도시철도망으로 제가 해결을 해보려고 2018년도 임기가 이제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11,000여 주민들의 그 호응을 받았어요. 지난 3년 동안 진짜 경전철을 계속 외쳐댔습니다. 왜 우리가 경전철이 있어야 되는지. 이것이 우리의 금천구 시흥동 또 금천구 주민들만 가지고는 서울시를 설득하기 어려워서 관악구 난곡 주민들까지 합해서 약 한 80만의 선안권 교통망을 동서로 교차시킬 수 있는 철호의 찬스다. 관악구의 주민들께서도요. 안양 수원을 가시려면 신대방역이나 신림역에서 타고 신도림에 가서 이렇게 안양 쪽으로 내려오셔야 그렇죠. 되죠. 그러니까 안양으로 가시는 주민들의 시간이 동선이 교통 동선이 시간이 깁니다. 이거를 우리가 금천구청역까지 연장을 하게 되면 금천구청역에서 환승을 하시게 되고 그러면 관악구 주민들도 조금 더 시간을 20-30분 단축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것이 되겠죠. 네네. 그래서 선안권의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이 경전철 철도망이다. 이렇게 제가 설득을 해나갔던 과정에 있었고 그 결과 후보 노선이라는 그 행정적 그 지위의 노선으로서 확보를 하게 된 겁니다. 네네. 그래서 하나의 기틀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아쉽냐면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난번에 BC가 0.85가 기준이었습니다. 네. 근데 0.85가 기준이었는데 우리가 0.82가 나왔어요. 그래서 0.03이 모자라요. 그럼 BC라는 건 비용 대비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교통 우리 경전철을 많이 이용하는 주민들의 숫자, 많이 타는 주민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인데요. BC가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는
빚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획기적으로 아파트라 주민들이 대거 외부에서 이사 와가지고 인구의 밀집도를 높이거나 인구수를 높여야 되는데 그런 지금 현재 구조로 우리가 금천구가 있지 않아요. 단지 있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희망이자 우리가 꼭 추진해야 할 부분이 병원이죠. 네네. 지금 예, 착공식이겠죠. 종합병원. 예, 착공식이 아니고 기공식. 기공식. 예. 네. 그 병원이요. 810병상의 병원인데 이것을 짓게 되면 의사 선생님서부터 시작해서 이생원 분들까지 약 한 그분들의 말씀은 2천여 명 정도가 근무를 하게 된다고 네네. 하네요. 그러면 2천여 분하고 환자, 간병인, 보호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대략 예측컨대 3, 4천 명 정도가 이제 그 종합병원으로서 새로운 인구가 상주 인구든 유동 인구든 들어오게 되고요. 또 앞에 금천구청역 앞에 우리 약간 빠지는 처녀 세대인데요. 좀 못 미칩니다. 그 처녀 세대의 한 세대당 3명씩 인구수를 보고 약 한 3천 명 정도가 네네. 새로 유입된다고 보고 그리고 민자 역사라든지 이 금천구청역 네네. 민자 역사 그렇죠. 개발, 네. 서서울 시립미술관 개발, 신안산손 이런 걸로 해서 환승시키고 그러면은 제가 예측컨대는 만여 명이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0.85라는 기준을 0.03 부족한 부분을 통과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병원과 경전철은 불가분의 관계다. 네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종합병원도 저걸 설립을 해가지고 저게 성공적으로 잘 운영이 돼야만이 우리 주민들이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면은 그 결국적으로는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네네.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병원 운영이 정상적으로 잘 되도록 많은 그 환자가 와야 됩니다. 그럼 많은 환자와 그런 분들이 올 수 있는 교통 인프라 개선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병원과 경전철은 저는 한 세트로 봅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을 한번 설립하기 위해서 제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산업 비율을 낮추는 작업을 했었죠. 이런 것에 의해서 오늘날 병원의 기공식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네. 일단 그럼 이게 2026년 완공으로 이제 목표를 하고 있고 사실 이제 병원이 좀 잘 돼야 네. 사실 이제 들어온 대형 병원이 잘 돼야 네. 사실 이게 또 흉물스럽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예. 금천구를 주요 고객을 하긴 하지만 인근에 있는 뭐 관악구나 안양이나 뭐 구로구나 광명까지 끌어들여야 사실 그 병원이 잘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네. 또 그런 거에서 교통이 중요하다는 부분이고 아까 계속 이제 교통과 교육을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네. 교통했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대표적 공약을 하게 되는데 교통 얘기를 좀 이렇게 되겠는데 뭐 그러면 그 교육적인 부분에 한번 얘기해 보실까 아니면 공약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저는 지금 지난 이제 4년 동안 네. 나름대로 우리 지역구가 앞으로 금천구가 나가야 할 방향과 우리 지역구가 추진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이제 큰 선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진을 했고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씨도 뿌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앞으로 4년 향후 제가 재선에 이제 되게 되면은 이제 그 병원 문제도 주민들께서 그래 병원을 짓는 건 아는데 어느 병원이 들어오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많으시고요. 최고의 관심이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병원이 들어올 건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의정의료재단에게 건의도 하고 또 주요 정보도 알려드리고 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의 질이
퀄리티가 높은 병원이 들어오게끔 만드는 작업이 또한 아직 확정이 중요한 안 된 겁니다. 거죠? 예, 아직 확정 안 네네. 됐습니다. 그리고 경전철은 후보 노선이 돼 있는데요. 이게 도시철도망법에 의거해서 도시철도법에 의거해서 2024년도에 다시 심의를 합니다. 서울시가 네네. 타당성 심의를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중요한 게 난곡선입니다. 난곡선이 아마 금년도 말 아니면 내년 초면은 기재부 KDA 에타가 통과될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는데 어쨌든 그 결과가 발표돼야만이 우리 연장선이 있습니다. 그게 만약 실패하게 된다면 우리 연장선은 어렵죠. 그렇죠. 이게 본선이 나와야 되니까. 예. 네네. 본선이 통과된과 동시에 저희가 2024년도에 우리 경전철을 반드시 본 노선에 편입시켜서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제가 또 해야 됩니다. 네네네. 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교육의 정상화인데요. 지금 저희가 우리 학부모님들이 야 교육이 참 금천군이 교육이 후졌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건 오해십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학교 하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타구에 비해서 우리 학교들이 시설 환경 많이 좋아졌고요. 시설 환경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소프트적인 커리큘럼이 문제인데요. 그걸 주도적으로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 이런 분들이 제자리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만 됩니다. 그럼 공교육 정상화시키는 거기에서 제가 이제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외쳤습니다. 기초학력 보정입니다. 네네. 기초학력이 보정되지 않으면요 주도적인 학습사가 양성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시키려고 해도 아무리 좋은 학원에서 일타 강사를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려고 해도 기초학력이 부족하면은 그걸 따라갈 수가 없고요. 고로 걔는 공부에 대해서는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가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논하기 전에 최소한 사회에서 생활할 때 최소 필요한 최소의 지식, 읽기, 쓰기, 세마기 그리고 이 문해력 이 정도는 학생들이 갖춰줘야 된다고 봅니다. 갖춰줘서 사회에 배출시켜야만이 그분이 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보정에 관련된 그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가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는 아젠다를 우리 선생님들이 가져올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네네. 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잘 아신 바와 같이 금빛학교, 금빛대안학교라는 게 학부. 만들어졌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저마다 타고난 소질이 있습니다. 소질을 개발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애들을 교육시키게 되면은 그 아이들은 주도적인 학습의 이탈자가 돼버리고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의 그 소질이 개발이 되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대안학교가 생겼는데 이 우리 금빛대안학교는 스포츠에 관련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츠의 능력과 역량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최소의 학과를 공부하고 나머지는 주도적으로 스포츠 관련돼서 자기가 하고 싶은 운동을 계속 공부하고 훈련하고 이런 시간의 배려를 통해서 걔가 갖고 있는 소질을 좀 더 육성을 시키는 거죠. 네네. 그런 것처럼 뭐 더 나가서 이제 우리 대안학교 금빛대안학교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전용 학교를 네네. 만든다든지요. 그다음에 가장 지금 정신적인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육체적 건강만이 아니라 정신적 건강이 문제죠. 뭐 예를 든다면 과대망상증이라든지 AH군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심리적인 강박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이걸 알고 이 아이들에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 그 아이들에게 맞춤의 환경, 그리고 경계성 장애 있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그 프로그램에 맞게끔 공부하는 학교, 이것을 대안학교를 소규모 맞춤식 교육을 시키는 학교를 만드느냐, 이것도 제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네. 네. 근데 뭐 크게는 교통과 교육을 해서 네. 교육 같은 거 사실 뭐 4년간 지금 교육 현장을 했기 때문에 예, 너무 많이 예. 서울의 교육 흐름과 좀 많이 좀 연계된 것 같긴 한데 지금 사실 서울시의원은 뭐 구정도 하긴 하지만 금천구 지역구 시흥 1, 2, 3, 4, 5동의 일도 하긴 하지만 여기는 서울시에 좀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서울시 일을 하는데 그런데 또 서울시장과 연동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난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 박원순 고인이 됐지만 이것도 불미스러운 사고로 됐지만 두 분 다 겪었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이 서울, 금천구와 소연이 서울에서 좀 우리가 어떻게 좀 해야 될까? 또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도 평가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서울시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 전에 민주당의 시장이 있을 때와 지금 국민의힘 서울시 변화 좀 있을 건데 이게 좀 서울시는 좀 어떻게 가야 될까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네.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같이 한 짧게 작년 4.7 보궐선거를 그쵸. 통해서 예. 들어와서 저는 이제 교육위원장이니까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점이 있었죠. 근데 제가 보는 오세훈 시장이 뭐 제가 이렇게 볼 때 우리 시민단체 있잖아요. 네네네. 시민사회단체 등 주민의 대변기관과 또 우리 주민들의 자치, 주민의 자치 사업에 대한 것들에 용인하지 못하는 부분,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 네네. 소통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트러블이 일어나고 뭐 그렇죠. 그런 경우가 네네. 있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좀 고집이 세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서울런이라는 네네. 그 인터넷 강좌를 이슈가 한다고 하는데, 됐었죠. 예,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넣는다고 하는데, 제가 그게 부당하다, 옳지 못하다, 그건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간곡하게 호소하고 설득을 하고 그랬었죠. 네네네. 교육은 역시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강남구청인가요? 어디에서 인터넷 강좌를 한번 한 적이 네네. 있다가 실패를 했었죠. 네네.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우리가 여태까지 노하우 축적기 EBS 인터넷 있었죠, 강좌가 있죠. 너무나 네. 좋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인정치 아니하고 자기만의 독자적인 서울 런 네네네. 교육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의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떨어지는 거에 생각을 갖고 하실 때 참 저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설득을 많이 시켰던 생각인데 당신이 이렇게 정한 거에 대해서는 이게 참 네. 잘 사실 안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특히 예산 심의할 때 좀 서울시의회와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좀 갈등이 좀 심했죠. 시민사회도 갈등이 심했는데 일단 뭐 올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때 한번 다시 좀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이걸 좀 후보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의 매력은 뭘까? 우리 최기찬 후보님의 매력은 뭘까? 우리 명함만 받으시는 분들에게 제가 짧잖아요. 이게 신호등에서 명함 받으면 딱 30초 인사할 텐데 네. 이분들한테 어필 좀 해주세요. 최기찬은 이게 매력이다. 최기찬이 매력. 네. 활기찬 최기찬입니다. 활기찬. 활기찬 금천을 꿈꿉니다. 이름입니까? 최기찬입니다. 네. 우리 그 최기찬이 저는 참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요 매력이자 또 저의 단점이기도 한데요. 그게 뭐냐면 저는 취미 생활이 없습니다. 술도 못 합니다. 술 못하세요? 예, 담배도 못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일하는 겁니다. 아이고, 일을 통해서 거기에 쾌감을 느끼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언제 쉬세요? 뭐 쉬는 것이 일하는 게 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스타일인데요. 예. 그래서 가족들한테는 이미 버림받은 사람인데, 그래요. 근데 저는 우리 주민들한테는 저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렇죠. 주민들이한테 좋은데 같이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피곤한 스타일인 것 같은데 진짜로. 네. 네. 하여튼 그리고 제가 잘하는 건 지역을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다놓고 말씀드린 건 그동안의 학습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소실을 가지고 해왔던 게 교통 분야하고 교육 분야. 네네. 이 두 개의 축은 제가 감히 전문가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전문성은 우리 지역의 전문성입니다. 네네. 이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주민들께 말씀드리는 주민의 전문가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저의 매력입니다. 주민의 전문가. 네. 그리고 일하는 곳에서 행복함을 느낀다. 네. 그리고 활기찬. 네. 세 가지로 정리가 예.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런 선출직 군대 같은 경우는 같이 일하는 사람은 피곤해야 돼요. 네. 그래야 일이 돼요. 사실 뭐 구청도 마찬가지로 예. 1,000명이 넘는 군직자, 시청도 마찬가지고 예. 이 공직자들이 조금 피곤하셔야 네, 사업이 맞습니다. 되긴 합니다. 예. 그거를 이제 채찍질하고 뭐 끌고 뭐 견인하는 게 바로 선출직 예. 공무원들이 아닐까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 마지막으로 우리 그 시흥 1, 2, 3, 4, 5동 그 지역구 주민들에게 인사하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흥 주민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이제 시흥을 바꿔낼 중요한 결정의 날이 며칠 남지 않았네요. 일을 해본 사람 역시 잘합니다. 시흥 살아본 사람 역시 시흥을 잘합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저 최기찬입니다. 저가 주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민이 말씀하시는 것을 1,000명이라 알고 그 1,000명, 즉 소명에 따라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검증되고 씨를 뿌린 지난 4년이었습니다. 이 4년을 넘어 완성될 4년, 활기찬 금천, 활기찬 시흥의 발전을 위한 그 여정에 주민 여러분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 활기찬 최기찬이가 주민과 함께 펼쳐갈 앞으로의 미래, 시흥의 미래 정말 기대되지 않겠습니까? 꼭 최기찬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6월 1일 최기찬이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민 여러분께 아버지 인사했습니다. 오늘부터 후보 등록인데 이제 인터뷰 끝나고 후보 등록하러 가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오늘 내일 후보 등록 네. 하시고 이제 앞으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힘내시고 체력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미 있는 시간 주셔서 네. 정말 감사하고요. 라디오 금천 응원합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